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롱장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무리 해봐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요즘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택하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이 주요 대상인데요.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고요. 세입자들 역전세난에 전세 택했다. 서울 전세 거래 6개월 만에 최고. 전세 비중이 올랐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요. 전세 계약량이 다시 늘어났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 보면은 월세는 더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은 전세가 다시 수요가 늘고 전세가 다시 수요가 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른다. 요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빠져있죠. 오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새 부동산에 새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을 공부하심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월세를 택하던 분들이 전세로 다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잖아요. 지금 데이터까지 나와서 시장에 이미 적용이 된 거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미 지나간 시장이고 남들도 다 알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월세냐 전세냐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러면 애시당초 이 기사의 내용은 뭐예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월세란 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월세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매달 매달 돈이 나가는데 그것도 월세가 한두 푼이 아니고 제가 지켜봤던 아파트들은 한 150만 원 월세 하던 게 지금 300이 넘어갑니다. 그런 단지가 있는데 더 웃긴 건 보증금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전세가 많이 떨어진 거 맞는데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2020년도 8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전세는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세가 반토막이 난 곳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서울의 지역들은 예전에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폭등했던 전세가에 비례해서 상승분을 다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전세가를 가지고 있는 반토막 전세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인근에 입주가 있는데 이건 설명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입주가 있는 곳은 최근 1년 동안의 수요가 너무나 눌려 있었기 때문에 입주에 대한 데미지가 과거 역사에 비례했을 때 몇 배는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기에 전세가가 박살이 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월세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택했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요것도 많이 생략이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가 강화가 됐어요. 여기 뉴스에 타진 않았어요. 정부에서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전세 부분을 건드는 건 서민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에서 잘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이 갭 투자에 사용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라고 했지만 정부에서 선뜻 나서지를 못했어요. 왜? 이게 본인들의 표에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암암리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심사 이 프로세스를 강화시켜서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고요. 안 되는 케이스를 많이 늘렸습니다. 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집주인과 전세입자가 될 수 있었던 관계에서 이게 안 되거나 아니면 요건을 더 갖춰야 된다거나 심사가 통과 안 되는 경우가 확연히 늘었었거든요. 그 와중에 전세가는 2배로 올랐고 그리고 대출이자까지 오르니까 전세를 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이번에는 월세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아까 보면 기사 밑에도 나와 있는데 114 윤지혜 연구원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대출 금리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 두 번째로 전세가가 많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맞다 틀리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밖에 나가면 생각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중개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아, 요새 전세가 좀 나가요라고 하지만 전세가는 예전에 비해서 저렴해져 있고 월세가는 월세가 예전보다 좀 잘 안 나가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네요. 요런 대답을 서울 주요 지역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그건 지금 시장의 흐름인데 우리가 절대 놓치면 되는 건 이거죠. 아,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구나. 매매와 전세와 월세 중에 자신에게 가장 합리성이 있는 거, 가장 유리한 걸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욕을 빼먹을 수가 있는데 매매를 포기했었어요. 이거는 뭐 굉장히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유는 어쨌건 뭐 공포심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포기를 했었어요.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 전혀 역사가 없던 거래량을 찍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시절에 한 달 거래량을 1년 동안 거래량이 비슷할 정도로 한 달에 2,000건 미만으로 한 1,000건대로 1년을 하면 12,000건인데 옛날에 한 달에 15,000건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이건 상식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보던 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적은 양이었어요. 매매를 포기를 했고 전세냐 월세냐를 고민하다가 월세로 갔다가 요새 전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 지금 이야기의 취지는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월세냐 전세냐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게 매매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좀 쉽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람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간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전세가 급등을 했고 대출 이자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세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다소 어려워졌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가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월세를 선택하다 보니까 월세가가 계속 올라요. 월세가 너무 비싸진 동시에 전세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인 대출 이자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다시 전세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매로도 갈 수 있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매매로 다시 갈까요? 이건 전혀 달라요. 월세와 전세는요. 그죠? 비용이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나한테 더 저렴한 쪽. 당연히 월세를 선호하진 않아요. 월세를 택하는 순간 자금이 잘 안 모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안 좋아지니까 전세도 자금이 잘 안 모아집니다. 그래서 월세를 택하면서 나의 주거의 질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예전처럼 위로 올라가는 욕심을 한동안 못 내셨었어요. 자, 그러면 매매로는 언제 갈까요? 요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는 가격이 오를 때 갑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사실은 똑같이 따지면 돼요. 월세로 살았을 때 나가는 비용이 있고요. 전세로 살았을 때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매매로 살았을 때도 날아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월세는 월세 나가고요.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내 목돈을 넣었을 때 은행 예적금의 기회비용이 나갈 거고 매매는 세금이나 대출 이자가 동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가성비가 확 떨어지죠. 그러면 매매는 언제 택할까요? 맞습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거나 올라가고 있는 중에는 내가 올라가고 있는 이 방향성의 올라만 타도 월세나 전세를 택한 것보다 훨씬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출이자나 세금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여전히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고요. 대출이자도 이 부동산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은 1, 200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를 내고 나서도 내가 들인 비용이 다 충당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도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월세와 전세를 택한 분들이 봤을 때 매매 시장이 오르고 있다고 인식을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아직 매매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냐? 매매 시장이 오른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분 이제 보셨어야 돼요. 작년 시장에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저는 이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세상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뭐가 달라졌냐? 미디어의 힘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스티키하게 끈적한 게 붙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봐서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으시죠. 여러 가지 SNS에 노출이 되시기 때문에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주입이 돼요. 마치 한동안
주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주가의 시세, 코스피가 얼마고 코스닥이 얼마다 이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부동산에도 확장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예민해졌는데 나도 모르게 예민해졌는데 일정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이 기사를 여러 개 쓰니까 집값이 내려가고 있으면서 절대 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완전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실제로 경제 위기가 터져야 가능한 일들이 지금은 뉴스와 어떤 분위기만으로도 조성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정말 독하게 누군가 마음을 먹으면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꾸로 보면 사람들은 언제 매매 시장이 다시 움직인다고 생각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현장에 나가보세요.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첫날 해봐도 소용이 없고요. 거꾸로 봤을 때 뭔가 데이터가 나오고 언론이 얘기해줘서 집값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공부를 안 했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네 이런 건 통하지 않아요. 이미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부동산이란 자산의 시장에서 결정을 할 때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는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론에서 데이터를 인용해서 뭔가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다시 올라갑니다. 암묵적으로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택해 볼 만한 데가 됐습니다는 얘기가 인식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이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설마 여러분 지금 시장에 나가보시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모르고 계실까봐 현장에 나가보시면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월세, 전세에 지쳐서 매매로 오신 분들 당연히 100%는 아니니까 이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다수가 이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가 이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분들은 현재 가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어떤 비슷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선택은 아직 아니고 지금 뭐예요? 월세에서 전세 정도로 나와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지금 사람들이 뭐 매매를 택해야 된다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시장에 나가보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월세로 갔었고 왜 다시로 전세로 왔고 이분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매매 시장으로 올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추후 시장이 지나가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어떤 경험이 하나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